1965년 을사년에 태어나신 보살님, 안녕하세요. 2026년 병오년이 다가오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불안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뱀이 말을 만나는 해라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테고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을목과 사화를 가지고 태어나신 보살님이 병오년의 강한 불 기운을 만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명리학으로 보면 이 시기는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는 조금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해로 보입니다. 오늘은 보살님이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하시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선택을 하시면 마음 편할지를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보살님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사생 보살님과 병오년의 만남. 보살님의 명식 을사년생. 먼저 보살님이 태어나신 1965년 을사년을 살펴볼게요. 천간에는 을목, 지지에는 사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 풀이나 덩굴 같은 유연한 생명력을 뜻해요. 갑목이 큰 나무라면 을목은 섬세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을목의 성향을 가지신 보살님은 본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게 조율하는 능력이 있으실 겁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편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굽히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사화는 뱀에 부리면서 동시에 음의 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사화 속에는 무토, 경금, 병화가 숨어 있어서 생각이 깊고 내면이 복잡하신 분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이 훨씬 더 많은 걸 담고 계신 거죠. 2026년 병오년 어떤 기운인가?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천간의 병화, 지지의 오화가 자리하죠. 병화는 태양의 불, 밝고 뜨겁게 타오르는 양의 화기를 뜻합니다. 오화는 한여름 정오의 뜨거운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은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살님의 을목과 병화의 관계입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불을 피우는 연료가 되죠. 명리학에서는 이걸 식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밖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식이라는 뜻이에요.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식신의 관계가 됩니다. 식신은 비교적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의 에너지예요.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활동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하기, 쓰기, 가르치기, 이런 활동들이 보살님에게 의외로 큰 기쁨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사화와 오화 그리고 형충파의 지지를 보면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보살님의 사화와 2026년의 오화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화와 오화는 둘 다 화의 기운이지만 사오미 삼합화국을 이루는 관계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좋게 보면 기운이 강화되는 거지만 다르게 보면 화 기운이 너무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라 강한 불을 만나면 금방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활동적이고 표현이 많아지는 해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사화 속에 있는 무토는 보살님의 재성이기도 합니다. 불이 강해지면 흙도 함께 강해지는데 이건 재물과 관련된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일도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대운의 흐름 속에서 2026년 기준으로 보살님은 60을 넘기신 나이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드셨다고 할 수 있죠. 이 시기의 대운은 어떤 흐름 속에 계실까요? 많은 을사년생 보살님들이 이 시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대운을 지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때일 수 있어요. 병오년의 식신 기운은 이런 시기의 표현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셨던 이야기들, 후배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들을 꺼내기 좋은 시기로 보입니다. 글을 쓰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보살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을목은 본래 체력이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강한 화 기운을 만나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활동하시되 중간중간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 조용히 살펴야 할 부분. 건강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화의 기운이 강한 애는 심장, 혈관, 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을목은 간과 담, 신경계와 연결되는데 화가 강해지면 목이 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은 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을목생 보살님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셔도 속으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2026년에는 그런 성향이 더 도드라질 수 있으니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위를 먹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쉬시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세요. 또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선선할 때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화 기운이 강하면 잠이 얕아지거나 꿈이 많아질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시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흐름. 보살님의 마음은 2026년에 어떤 상태일까요? 식신이 강한 애는 표현 욕구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말하고 싶고 쓰고 싶고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게 창작이나 취미로 연결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요리를 하시거나 정원을 가꾸시는 활동이 보살님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을목은 본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시니 예술적인 활동이 특히 잘 맞으실 겁니다. 다만 화 기운이 강할 때는 조급함도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살님은 원래 유연한 분이니 그 강점을 살리시면 됩니다. 또 하나 감정 기복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가 강하면 감정이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말에 쉽게 기분이 상하거나 반대로 너무 들뜨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 조화롭게. 사랑과의 관계는 2026년 보살님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식신은 소통과 교류의 에너지거든요. 평소보다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아질 수 있고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을목생 보살님은 본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는 편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으실 겁니다. 2026년은 그런 보살님의 장점이 더 빛을 발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이나 후배들이 보살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의지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베푸시면 지칠 수 있습니다. 을목은 감목처럼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부드러운 풀이나 덩굴 같은 존재예요. 누군가를 도와주시되 보살님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따뜻한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거나 배우자와 오래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보살님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만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병오년의 밝은 화 기운은 다시 만남을 반갑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재물과 지출. 재물운을 조금 살펴볼게요.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식신생재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활동을 통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취미나 재능을 활용해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것도 많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화가 강하면 지출이 늘어나거든요. 특히 자녀나 가족을 위한 지출, 경조사 비용, 건강관리비 같은 곳에 돈이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지출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은 복을 부르는 돈이니까요. 다만 충동적인 소비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화 기운이 강할 때는 에이, 이것도 사야지 하는 마음이 쉽게 들거든요. 정말 필요한 건지 하루 정도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큰돈을 투자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오년의 화 기운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식는 성향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재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2026년은 큰 불을 쌓기보다는 적당히 들어오고 적당히 쓰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기별 흐름과 삶의 지혜. 봄 1월에서 3월 새로운 시작. 2026년 초반 봄이 찾아오는 시기는 보살님에게 준비의 때로 보입니다. 아직 병오년의 강한 화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질 거예요. 인월음력 1월과 묘월음력 2월은 목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을목생 보살님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시기죠. 이 시기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봄은 을목생 보살님이 가장 생기를 느끼는 계절이에요.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걸 보시면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산책을 자주 하시거나 집에 화초를 키우시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 측면에서는 환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 날도 있으니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조심하세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되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환기와 습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봄은 재회의 계절이거든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쭤보시면 반가운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 4월에서 6월 활동의 정점. 여름이 오면 병오년의 화 기운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보살님이 가장 바쁘고 활동적인 시기가 될 거예요. 특히 5월음력 5월은 병오년의 오화와 겹치는 달입니다. 이 시기는 화 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때라 가장 조심스러운 시기이기도 해요. 건강, 감정 모든 면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위를 먹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쉬시고 물을 자주 드세요. 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시고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바로 쉬세요. 감정적으로도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보살님을 일부러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닐 겁니다. 한 박자 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활동 측면에서는 의외로 보람찬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식신의 에너지가 강하니 창작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 즐거울 거예요. 글을 쓰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요리를 하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물적으로는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조사가 겹치거나 집안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가을 7월에서 9월 정리와 성찰. 가을이 오면 여름의 뜨거움이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상반기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때로 보입니다. 신월음력 7월과 유월음력 8월은 금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금극목의 관계라 을목생 보살님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걸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금은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관리는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조심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크니 옷을 여러 겹 입으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측면에서는 성찰의 시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바쁘게 지내셨으니 이제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대인관계에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재물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큰 수입은 없어도 큰 지출도 없는 평온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살림을 점검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10월에서 12월 재충전과 내면 2026년의 마지막 겨울은 재충전의 시기로 보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으니 이제는 다시 채울 때가 온 거죠. 해월음력 10월은 수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수생목이라 을목생 보살님에게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시기예요. 특히 휴식과 재충전에 적합한 달입니다. 무리하게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축월음력 12월은 토의 기운이 강한 달인데 을목에게 축토는 재성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재물을 정리하기 좋은 시기예요. 지출 내역을 점검하시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추위를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을목은 추위에 약한 편이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특히 손발이 차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족욕이나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측면에서는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좋았던 일은 물론이고 힘들었던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경험이 보살님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 테니까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가족들이 모일 기회가 많잖아요. 함께 식사하시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보살님의 부드러운 성품이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방위와 색상 2026년에 보살님께 좋은 방위를 말씀드리면 동쪽과 북쪽이 편안한 기운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동쪽은 목의 방이라 을목생에게는 자연스러운 방향이고 북쪽은 수의 방이라 보살님을 도와주는 곳이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거나 여행을 가실 때 이 방향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서쪽과 남서쪽은 조금 조심스러운 방위입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 을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굳이 가셔야 한다면 준비를 철저